네,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MBC 창사 57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특집 토론회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이제 3주년이 지났는데요. 처음 준비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뭐 성과도 있을 거고, 또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은 1년은 또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또 마무리를 해야 할지 여러 의견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토론회에 함께해 주실 분들 패널 4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시죠.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용진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이남근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남근입니다.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민구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민예총 이사장이시죠. 김동현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1부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3년을 좀 진단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짧게 이 3년을 한 줄로 요약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영훈 도정 3년을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저부터요. 네, 허영진 변호사님부터. 요란한 빈술에 한숨 짓는 민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란한 빈술에 한숨 짓는 민생.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민생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구호적인 정책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요란한 빈술에 한숨 짓는 민생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조금 처음부터 약간 쓴소리를 해주셔서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 아닐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다음 이남근 의원님은요? 예, 약간 뭐 저도 우리 허용진 변호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빛 좋은 개살구. 약간 지방정치 시작하면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아주 큰 표 차이로 도정을 출범시켰으나 그 큰 표 차이에 너무 매몰돼서 화려함만 쫓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이 민생에 반영되는 정책이 아니라 본인만 드러나게 있는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걷기 대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행사성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행사성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의 3년을 평가해 보면 민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분이 지금 쓴소리를 남겨주셨어요. 뭐 바른 소리라고 해주셨지만, 자, 그럼 우리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저는 출범 때 봤는데 좋은 재료를 찾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 요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 쪽에 아마 치중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아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마 아직도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 조절을 잘못해서 요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 우리 김동현 박사님은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이 한 줄 평 우리 약속하기로는 딱 한 줄만 하기로 했는데 다들 말씀을 길게 하셔서 전 우왕좌왕 지지부진,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왕좌왕 지지부진. 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실 거예요, 네, 정말?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약속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치인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셔요. 아니, 그래도 부연 설명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앵커의 눈빛이 한 말씀 더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비춰서.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아까 정민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았죠. 이런 정치인의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쳤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고 우리 민주화 운동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대에 비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어렵다. 특히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이나 사삼이나 이런 쪽에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료들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운동권 출신이라는 얘기는 결국 시민운동을 하면서 구축됐던 거버넌스, 특히 민과의 어떤 협력, 협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게 했는데 오히려 관료들에 좀 둘러싸여서 좀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제일 그래도 부연 설명 길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한 줄 평은 들어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네 분의 평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평가들이 그렇게 긍정 평가가 좀 많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좀 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주연구원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서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면 52.8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좀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우리 허영지 변호사님부터 좀 평가해 보신다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면 15분 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어서 따라서 도민들이 이해도도 모자라고 정책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15분 도시 하려면은 결국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작 한다는 것이 차도를 줄여서 서귀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도를 확장하는 이런 개념의 접근을 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15분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15분 네. 도시가. 그다음 뭐 행정체제 개편은 3년 동안 갈등만 양상하고 1차 산업을 비롯한 민생을 지원하는 제주도만이 특화된 정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주는 거는 아예 기대조차 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기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뭐 저 재료는 좋은데 불이 적절하지 않은 요리가 잘못됐다 이런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 더 붙이자면 재료를 갖고 요리할 줄을 아예 모르는 도정이었다. 불 조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평을 내리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민들이 오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점점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구 의원님께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저희 멘트에 또 코멘트를 해주셔서 저는 일단 오영훈 도정이 잘잘못을 떠나서 역대 도백은 항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도민은 일단 비판적 시각에서 도정의 정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임기 4년에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공약 중에 예를 들어서 UAM이나 그다음에 미래 우주 산업 이런 부분으로 4년에 걸쳐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그거를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이해하면서 지지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마 그 고민의 정도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행정체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과 정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나중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마 많이 차지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박하다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우리 오영훈 도정이 제주도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는데 48.7%라는 건 너무 박하다. 우리 도민들께서 도정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남은 1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가 높으면 좀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네. 김동현 이사장님 말씀대로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의원을 거치고 국회의원을 거치고 도배까지 오르셨으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 기대치가 높았던 점에서 점수가 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52점이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습니다만은 52점이면 저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고 뭐 이래서 이게 기대치에 비춰서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도 오영훈 도지사의 자세의 문제, 경청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았나. 정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영훈 도정이 도민들을 상대하거나 우리 도의원들을 상대하거나 일반인들을 상대했을 때 이 자세가 상당히 고압적이었던 자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그렇게 오영훈 도정이 많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약간 이 시중에서 떠도는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시민한테 다가가고 자기의 독단 독선을 조금만 내려놓으셨다면 이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네, 덧붙이면 김동희 이사장님. 뭐 막스 베버가 신념 정치, 책임 정치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비전하고 공약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를 선택했던 제주도민들의 소위 말하면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과 오영훈 도정이 추구했던 것 목표가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미래 산업, 그러니까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동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지사 오영훈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도정 2번 거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도정 거치면서 제주도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제주적인 가치를 좀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고 그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왔던 일종의 어떤 세대 교체 또는 시대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길 바랬던 거지 우주나 항공이나 뭐 이런 산업, 뭐 수소 산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영훈 도정이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과 제주도민들이 오영훈이라고 한 정치인을 도지사로 만들어준 비전이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특히 이제 그러면 뭐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도에서 뭐 도민들이 또는 야당이든 또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영훈 도정의 의회 의정 질문에서 야당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대단히 좀 쓴소리도 같은 뭐 이런 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도민들에겐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1년 동안 이런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만회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 도지라서 그래요. 초선이라서 두 번째 도지사 할 때는 잘하실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내년 두 번째 다음 도지사 이야기는 저희가 또 2부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뭔가 빅피처를 그리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오영훈 도정 이야기를 하면 그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도민의 한 사람인데 어떤 공약이든 정책이든 일단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큰 비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생활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 정책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화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오영훈 도정의 중간 공약이라든가 중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상장기업 20개를 유치하겠다고 예를 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책 이해도가 모자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제주도 차원에서 거기서 좀 붙이면 에너지 대전환 뭐 아까 말씀한 UAM 이런 거는 우리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기는 버거운 과제다.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텐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에 대해서 농어민들한테 고작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농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겨우 요 정도거든요. 그거는 임시 방편이 정책이고 1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뭐 스마트팜 정책이라든가 요즘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에어돔 형태의 스마트팜 이런 정책을 제주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구상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면은 1차 산업은 정책 자금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걸 갖고 이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을 해라 농민 스스로가 그러면 1차 산업은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아쉽다. 그럼 관광 산업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비계 삼겹살 논란에서 벌어지듯이 우리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 도정 차원에서 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그러면 컨트롤 타운을 어떻게 가져가고 앞으로 관광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영훈 도정은 기대가 아까 많았다고 그러는데 도의원 국회의원 하는 정치적인 것과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시각 전환이 안 돼 있다. 도지사를 국회의원식으로 하고 있다. 타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좋다고 하면 그걸 무비판적으로 제주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안 하고 정책으로 일단 도입하고 보려는 이런 국회의원식 정치를 하고 있다. 즉 도지사식 정치를 해야 된다. 즉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구상할 능력이 오영훈 도지사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오영훈 도지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었냐. 너무 그 입법주의, 행정주의가 아니라 너무 입법주의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갸우뚱하시나요? 저는 이제 도의원으로서 네, 정민구 의원님. 예, 네. 도정에 대한 뭐 칭찬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인색한 의원의 한 명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이제 경제 정책을 봤을 때 1차 산업은요 이미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뭐 오영훈 도정이 잘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적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관광객 1,300만에 1,500만이 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관광은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대규모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식당 큰 데 들어가고 호텔 들어간 이런 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누려왔던 분들이 아마 그 부가가치가 없어서 관광 산업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관광 산업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농산물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실제 진짜로 경제 정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상장 기업 유치였거든요. 네. 저는 20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저는 5개만 돼도 충분하겠다.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다 했거든요. 지금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숫자상으로는 올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도정이 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누구도 말을 못하죠. 근데 도정에서는 그걸 홍보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오영훈 도정이 얘기했던 이런 공약들에서 하나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게 실제 오영훈 도정의 경제 정책 공약은 무엇이냐, 뭘 했느냐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답을 못하는 게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좀 도정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도정이 열심히 했고 오영훈 도지사가 진심을 다해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이라고 한 측면에서 얼마큼 다가왔느냐라는 걸 볼 때는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죠. 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얘기만 듭시다. 우리 걷기라고 하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 뭐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도 했으면 더 높아갔어요. 그리고 버스 이제 개편을 한다고 중앙차로 다 만들고 했습니다만 버스라고 하는 걸 떠서 정식성 이런 게 되게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의 입장에 볼 때는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불만이에요. 물론 뭐 UMA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괜찮아 방향성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민들 입장에는 지금 당장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죠. 그럴 때 과연 제주도정이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식의 행정적 효율성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행정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영훈 도정이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민선 8기 도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 3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이슈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야기 중간중간 좀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뭐 도정에서 정말 그 공을 많이 들였고 오영훈 도정의 정말 1호 공약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또 관심이 있었고 역점을 두고 정말 진행해 왔는데 결국에는 우선은 당장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라고 또 인정을 하셨어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2027년에 2028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하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또 구상을 밝혔는데 우리 이남구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글쎄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도정에서 가진 노력 그리고 어느 도정보다도 이만큼이라도 왔던 데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도민들의 설득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이번 도지사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7월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행정구역안을 정해서 이것 또한 상당히 또 다른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민선 9기가 돼서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어질 때 깨끗하게 헤어지자. 지저분하지 말자. 네. 응? 이제 또 남녀간에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계속 바지가랑이 붙잡고 희망 고문하지 말자. 다음 도정에 넘기자. 그래야 깔끔하게 이번 예산안이라든가 내년에 업무 보고 때 업무를 보고한다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풀리는데요. 이걸 풀지 않고 계속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공무원들에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행정체제 개편은 좋은 거고 행정체제 개편은 당신이 있을 때 꼭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로지 피해는 도민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 들어갈 민생 예산들이 전부 다 이게 행정체제 개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예를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한 50명 정도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건 보이는 숫자 말고 얘기를 할게요. 평균 연봉 한 6천만 원만 잡아도 5, 6, 30, 30억이에요 1년.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늘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죠. 이 조직 개편 없이 예산 그냥 두리뭉실하게 또 넘어가게 되면 내년 그대로 그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년 조직 개편할 때까지 계속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주셔서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이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좀 헤어지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바지가랑이 자꾸 이렇게 늘어지지 말고 놔줄 때는 깔끔하게 놔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허영진 변호사님 말씀 들어야 개편에 될 것 대해서는 같아요. 제가 초창기부터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도민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홍보, 설득 이런 거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은 처음에 5개 내지 6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차선으로 3개를 고집하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를 못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만 양산시켰는데 이겁니다. 문제는 제주시 지역만 바라보자면 왜 2개로 나눠야 되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추진하는 오영훈 도정이 줘야 돼요. 이래서 이 두 개로 나누면 어떤 이득, 어떤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손쉬울 것이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묻고 있는데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선거구니까 나누자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책, 아까 오영훈 도정의 정책 이해도가 모자랐다고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도 있는데요. 왜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지를 오영훈 도정한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답변을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걸 따라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백지화시키고 차라리 다음 도정에 이 과제를 깨끗하게 넘기는 것이 제주도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끌어봐야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빙빙빙빙 맴도는 이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만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답변하겠죠. 그 정도 논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어봤어요. 이낙연 여기에 의원님이나 정민구 의원님은 사적으로도. 이제 도의원이잖아요.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행정제재 개편과 일반 도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제재 개편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이 행정제재 개편을 바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세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우리의 요구들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일단은 뭐 주민참여 예산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대하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 시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잖아요.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에 통해서 도지사는 제주시나 서귀포의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에게 5급 이하 인사권 주고 일정 부분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체 개편을 추구하는 목적이 제주 도민들에게, 실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소위 말하면 보다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했으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시선이 뭔지 아세요? 야, 이러다 시장 자리 2개, 정치인들 자기 직업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자리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판들로부터, 그 비판의 목소리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실질적 효용감을 지금 제주도정이 과연 보여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갈리죠. 갈등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2개냐 3개냐, 그러니까 제주시를 쪼개냐 마냐. 아까 우리 허영준 변호사께서도 질문하셨잖아요. 왜 2개로 쪼개야 되냐라고. 우리 정민구 의원님이 좀 뭐 대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답을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 보면요, 서귀포 지역은 그나마 갈등이 덜해요. 제주시 지역은 2개로 나눈다고 하니까 2개로 나눠지는 지역의 경제적 차이가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그걸 추진하려면 경제력이 약한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도민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정민구 의원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좀 드려야겠어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니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가 속한 단체가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 당시에 점진한 단체 대표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깝게 이제 선거에서 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2010년도 우금민 지사 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1기 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내왔고, 저는 당연히 도의회가 받을 줄 알았는데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도의회에서. 그다음에 2기 때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도 시장 직선제 안을 내왔죠.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제가 제도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도권에 들어가서 원희룡 지사 시절에 제도 개선안으로 이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국무총리실에 올렸거든요. 물론 안 됐지만은 그래서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다시 행정체제 개편 이게 1순위 공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영훈 지사 당선되자마자 당선자 시절에 토론회에 가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공약이 1호 공약으로 되는 사회가 제주도에 과연 무슨 득이 되느냐,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4년 내내 행정체계 개편위원회가 3년 내내 지금 오영훈 도정의 모든 정책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자, 지금 와가지고 내년에는 안 되니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투표 얘기를 또 하시고 그다음 중간 단계에서 다시 뭐 기초자치단체 뭐 선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예요. 실제 구현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디어 수준을 계속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민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나? 저는 이 이야기 나눈 과정 모든 걸 봤을 때 도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행정체 개편이란 단어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접촉이 많아서 이해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만을 도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행정체 개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고민되고 그다음에 연구된 안만 얘기를 해야지 지사께서 내년 주민투표 이제는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2028년도에 선거를 하겠다. 원래 지방선거 초창기에 91년도에 우리가 지방의회하고 95년도에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3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제주도는 따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차기 도정에서 행정제 개편이 진행이 되더라도 저는 절대 도민들에게 장밋빛 한 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두고 아까 허영진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면 경제적인 부분 인프라 시설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갈 길은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면은 저는 항상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을 우리 저희 30분이 넘어가지고요. 저희가 영입을 하든지 어떻게. 왜요? 이거 어차피 다 편집될 거라 가지고요. 또 민주당이 좋아요. 나는 무소속으로 영입하려고 했더니 허용진당으로. 저희 일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이제 3년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되돌아봤는데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남은 1년도 1년 남았나요? 한 9개월여 정도 남았네요. 예. 남은 시간 그래도 우리 등록하고 하면 이제 6개월도 안 말 끊지 말라고 아니, 마무리 마무리해도 될까요, 의원님? 마무리하는 거예요? 안 네네. 끝났다고 하는데 안 하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3년을 좀 뒤돌아봤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는데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 도민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제주 MBC 창사 57주년 기념 특집 토론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이 안 남았어요. 지금 9개월, 선거일이 6월 3일이니까 9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좀 주요 관전 포인트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내년 누가 나올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인가? 지금 뭐 대충 그래도 좀 들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딱 하나죠.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건 그렇죠. 정확하죠. 근데 나머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해야 되지 않나 싶잖아요. 치열하겠죠. 굉장히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와서 이제 치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되느냐가 결국은 당선의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건 아마 우리 정문교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뭐 모든 당원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국회의원님들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보건대 저희 당은 뭐 경선 없이 오영훈 지사가 후보로서 낙심이 돼서 재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모든 그 도지사 후보 중에 국회의원들이 1순위로 거론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듣기 위성군 후보님은 3선으로서 중앙 부처에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 문대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치열한 그 예선을 치러서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0점 뭐 거의 절반하고 다시 출마하기에는 너무나 그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중앙 정치를 잘하셔서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에 좀 그 힘을 많이 쏟는 그런 경황이라서 굳이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경선을 이렇게 현역 의원 지사님하고 경선을 치를 후보군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오영훈 지사도 나름대로 경선을 대비해서 당원 모집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지방선거에는 오영훈 지사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경선이 치열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단독 후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에요. 지금 앞으로 6개월 더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요. 지금 또 중요한 건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30% 컷오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광주 지역의 강기정 시장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는 이제 민영배 국회의원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제주는 과연 해당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그럼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거냐? 근데 아까 현역 국회의원들 얘기하겠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임기 중반에 그걸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경선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의 그 3명의 국회의원만 빼고 다른 인물들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인재풀이 넓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민구 의원님도 계시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인재풀도 넓어서 결국은 이제 도지사 후 경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지금은 일종의 정중도인 거죠. 여러 가지 뭐 사안을 봐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겁니다. 한간에 뭐 떠드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뭐 단독 후보가 된다는 예상에는 찬성하기 어렵고 상당히 치열한 경선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뭐 심지어는 경선하면 물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경선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30% 컷오프와 관련돼서 그 대상에 해당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돌아다니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 변수가 오영훈 도지사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박해질수록 우리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참 경선 과정이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정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훈 도지사가 단독 후보로 돼서 출마할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현역 지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고
호락호락 그리고 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3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제1야당인데 그러면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상당히 선거 국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제가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해서 또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뭐 그냥 우리나라 하는 거 네, 같은 우리나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아 그냥. 추임새. 네, 난 또 네. 우리 민주당 그냥 많이 이런 말꼬리를 뜻으로 그렇게 알아. 잡아버리시면 아니 재미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역 프리미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경선 과정이 좀 치열하고 좀 그게 약간 이슈가 돼서 흥행이 되어야 실제로 후보가 뽑혔을 때도 좀 유리하지 않냐. 네네. 도민이 한 사람으로 바라보자면 아까 도정 평가에서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변화가 없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또 변화가 없는 상태로 또 지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도민들이 우려를 조금이라도 참작해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는 이 경선이 이루어져야 우리 제주도 발전을 조금이라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 도민들도 경선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얘기만 해서 앞에 끼어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영훈 도지사의 점수는 52점입니다. 52점인데 52점 도지사를 다시 내세운다면 48%의 다른 분의 지지를 하는 분들하고 힘을 얻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떤 선거든 경선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으키는 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형국이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고 나서려고 하는 후보군들도 그렇게 썩 다른 도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오영훈 지사가 다시 한번 나서준다면 그나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영훈 지사가 나와 좀 땡큐다 하셨는데. 그런데 아니 52점인데 땡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꼭 땡큐라고 할 것인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혹시 무소속 후보가 오영훈 후보와 대적을 한다면 보수를 얻고 한다면 모를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당세도 많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민이 마음을 얻을 것인가?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해버리시면 아니,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아. 근데 사실 지금 네. 국민의힘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율도 어렵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보군도 사실 좀 눈에 지금 특히 제주도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분들이 다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고 거기서 오는 인재풀의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니까요. 존재하는 상황이고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무슨 뭐 현답을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후보들 간에 경쟁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좀 약간 보면 약간 엄살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20년 넘게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이제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오영훈 지사 전에 도지사들의 당적이 어디였습니까? 다 보면 국민의힘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있어서 국민의힘 어렵다. 저는 좀 약간 엄살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뭐 도민들로부터 글쎄요 좀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읍소 전략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국민의힘도 아까 48% 얘기했죠. 결국 선거는 51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 정치 국면에서는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양강구도가 될 텐데 양강구도면 그 어느 후보도 자신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6개월 더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니까 이 중앙 정치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이야 취임 초기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내년쯤 되면 그 행정적 효율성을 국민들이 체감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못 보여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상당히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치열한 선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인은 계속 변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죠. 예측할 수는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코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인물 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저희들이 경선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도의원 선거는 가장 치열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양강구도의 그 선거 싸움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계속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52.5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스스로의 그 기술로 만회하지 않는 이상 내년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는 그렇게 민주당의 그 완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52점을 받은 거를 단기간에 갑자기 벼락 공부를 통해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맹점을 보면 그동안 이제 도지사가 민주당, 도의원들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민주당 도의지사를 얼마나 견제를 하고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느냐 이 부분은 아마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의원만큼이라도 서로 약간의 이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도민들의 아마 인식들이 점점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경선 지역도 전부 다 해간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분들이 2분, 3분씩 달려들어서 도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 딱지만 떼면 제주도에서 도의원이 당선된다는 이 공식적인 룰을 깰 수 있어야 정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을 가는데 견제 기능이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그 생각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전제는 도지사는 그 민주당이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될 것이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우리 지방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 형국인데 과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땠느냐를 보면 도지사 선거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역량으로는 민주당과 대적하기는 매우 역부족이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도의원들은 더욱 그렇다. 지금 8분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저 지역구에서 우리 집권당의 시절에 이번은 그 야당인 시절로 돌아가서 또 계엄 사태라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때 그러면은 그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우려된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당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 제주도당부터 우선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제걸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같이 뭐 사무처장하고 도당위원장이 싸워서 뭐 징계에 올라가고 그다음 도당위원장 선거하면서 당협위원장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수습해야 된다. 이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습을 여기 국민의힘 도의원도 나오셨지만 수습을 딱 한 다음에 전열 정비를 해서 도민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내부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한마디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잘하기 위해서 앞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 훌륭하신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남근 의원. 이남근 자,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리 제주도 말로 열심히 뭐 네. 사투리 쓰면 안 되죠. 제주도 아니 쓰셔도 됩니다. 막 추구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네. 아니, 정말 애정 어린 조언 같으세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후보군이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후보군이 있다 손치더라도 도민들에게 대중적인 소구력이 있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먼저. 그렇다고 이제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 넌지 씨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해서 무소속을 강조한 이유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지는 영입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제일- 계속 무소속을 지금 근데 허 변호사님, 예.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치 구도에서 무소속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제가 무소속이잖아요. 예. 허용진을 영입해가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이해를 안 돼서. 허 변호사님이 정당 하나 만드십시오. 아, 그래서 허용진 당을 예, 지금 허용진 당 말씀하시는 것 만드셔가지고 같은데. 나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아 출마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생각은 있으시죠. 유력정당에서 허용진을 영입해가면 어떠냐 이렇게 영입을 해달라. 인재 영입을. 인재야. 잘, 그거 참-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콜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당이라고는 말씀 안 네. 하셨거든요. 아무도 러브콜을 아무 보내시는- 분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참 죄송하긴 하네요. 제가 보건데 지방선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네. 저한테 집중되듯한 공격, 어깨 무거움 이게 사라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더 많이 활발하게 지방선거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의원 선거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도의원 선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제 지역구가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 가장 유력한 지역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될 줄 알았거든요. 50% 이하가 됐어. 이기겠는데? 그래서 이겼습니다. 도의원 선거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례적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상황은 경선의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아까 이남근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정치 초년생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경선이란 제도 자체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선거 과정에서는 공과 실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선거일수록 합리적으로 단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방선거 우리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후보들도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코 저는 지방선거가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상태로 지속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긴장을 하고 준비를 잘 해야만이 수성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민구 의원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으셨으니까 네. 정민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평소에도 그렇게 엄살이 심합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양쪽 우리 패널분들이 다 엄살이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엄살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정민구 네. 의원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얘기해 주셔요. 저희 안 그래도 그거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나오십니까? 지사 경선 후보 우리 또 의원님도 현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내년에 어떻게 나오실 분들이 계신지. 우리 허용진 변호사님도 당연히. 저는 아직 무소속이니까 어디 저를 어디 영입을 하면 영입을 해가면 제가 조건부 뭐 출마시군요. 네. 러브콜을 막 보내고 있는데요. 정민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 없어요? 제가 도당위원장 아니라서 아니 당원들이 영입해가는 거 아닙니까? 도당위원장이 딱 사인을 해야만이 가능한 얘기죠. 그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네. 뭐 지역구도 정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당 소속 의원님이 제가 정한 지역구에 자당 소속 의원님이 계셔서 의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저는 아까 우리 정민구 의원님께도 얘기했지만 경선이 선거 과정에 상당히 아름다운 과정이긴 한데요. 경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피폐해진 상황을 제가 정치 경험상 아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도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뭐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건이 안 되면 우리 정민구 의원님 도지사 선거 하는데 제가 옆에서 참모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도의원 선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도지사 선거. 정민구 의원님은 이제 레벨이 재선지상 이상이면 이 자리에서 출마선을 하세요. 아니, 모든 그러니까요. 분들이 의사를 밝히십시오. 도지사를 출마할 수 있는 기회 정도의 역량이 되니까요. 네. 이게 도의원은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정민구 의원님. 지금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한 20년 하다가 제도권에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바라봤었고, 그다음에 뭐 재선 3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실패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주제를 알아야 된다. 저는 지방 정치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의원으로서의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1부, 2부 저희가 오영훈 도정 3년도 한번 돌아봤고 내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짧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도민들이 어쨌든 간에 제주 도정도 잘 되고 지방 이외도 잘 돼서 도민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3년 제주도를 돌아보면은요. 하여간 좀 많은 제주도가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화려한 구호, 전시성 정책 이런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이 도민들의 피부로 느껴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때문에 오영훈 도정 3년 좀 아쉬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정치는 결국 뭐 도민들을 위한 겁니다. 도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 국민의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도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제주도도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또 도의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역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도민들이 4년 동안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이죠. 도지사나 도의원이라는 자리를 마치 자신의 권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는 오늘 방송을 정민구 의원님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 후에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